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니카입니다. 네. 5월 첫째 주 신문을 마치고, 조금 며칠 쉬고, 오늘 운동 가려다가 아침에 엄마들하고 얘기하다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유튜브 영상 찍고, 조금 오후에 햇빛 받으면서 가야겠다 지금 생각하고 영상 찍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침에 단톡방에서 우리 아이가 손을 놨어요. 막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우리 아이가 중2인데 손을 놨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어, 어머님은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시겠죠. 그쵸? 어, 그 손을 놨다라는 게 이제 아이와 이렇게 완전 이제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지금 싫어하는 상태?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얘기를 느끼게 되고, 근데 사실은 손을 놓을 지경까지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때마침 어제, 스터디 코드의 조나무 코치님께서 중등 아이들이 의욕이 없다, 공부를 안 한다, 이런 거에 대한 관한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거기 나온 얘기들이 다 공감이 되었었는데, 제가 어제 이제 단톡방에 있는 어머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이구나, 얘기를 해드렸어요. 사례 하나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중3짜리 아들, 그러니까 제 지인인데, 중3일 때, 그러니까 제 아들 친구 얘긴데, 중3일 때, 아이가 학원 가기 싫다. 나 학원 좀 끊어달라. 나 그만 다니고 싶다. 막 이렇게 시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 돼. 다녀야 돼. 지금 중3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고등학교 가기 전에 너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학원 다니기 싫으니? 그래. 그러면 학원을 보내주지 않을게. 엄마가 그러면 학원을 끊어줄게.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이러면서 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딜이 뭐였냐면, 너가 지금 학원 안 다니는 거는 괜찮다. 그런데 중3 겨울방학 때 지금 학원 안 다니는 대신 네가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 그 10도 아니고 막 7, 10 막 이런 식으로 8, 10 이런 식으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중3 겨울방학 때 완전 올인 해서 하는 윈터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네가 간다고 하면 지금 학원 끊어줄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 막 너무 놀고 싶었던 거예요. 중3 때 공부하기 싫고. 근데 자기가 어차피 고등학교 가려면 공부를 하긴 해야겠으니까 그냥 그때 그러면 겨울에 학원을 다니겠다 그러고 알겠다라고 오케이를 하고 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 말대로 학원 다 끊고 실컷 놀게 하고 맨날 아이가 아침에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왔대요. 뭐 맨날 축구하다가 막 다리 부러지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맨날 하도 놀아가지고 몸이 성한 데가 없었다고.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서울대를 갑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서울대라는 거는 어떤 상징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그때 그 아이의 어떤 그런 욕구를 들어주고 기다렸다가 이제 딜을 하고 중3 겨울방학 때 정말 윈터스쿨에 그냥 보낸 거예요. 보내고 그 아이가 거기 가서 물론 윈터스쿨 그 커리큘럼이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아침 10시부터 또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앉아있을 힘을 길러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분이 사실은 직업이 교사셨고, 고3 담임을 여러 번 하신 국어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상황이고 내가 지금 이거 이해가 안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시키는 거는 이 아이가 뭐 억지로 될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아이 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대신 네가 중3 겨울방학 때는 윈터스쿨에 가야 돼. 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상태는 사실은 공부를 아예 놓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아침에 엄마 고민처럼 막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 어느 정도는 그냥 기본 정도, 중간 정도는 따라가는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터디 코드에서 조나무 코치님이 중3 때 성적을 다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가 지금 현재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상태라면 딱 3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독서. 책이라도 읽어라. 그럼 책 읽으면 내가 너 학원 안 보내줄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어. 너 학원 안 가는 건 괜찮은데, 너 공부 안 하는 건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요 단어 하루에 몇 개만 외워.
몇 개만 외우자. 그러니까 단어는 제가 여러분 그 JK 복화라고 제가 한번 밑에 동영상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500개씩 하는 거는 아마 처음에 힘들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러니까 초등 거부터 아주 쉬운 단어부터 200개씩 이렇게 선생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조금씩, 단어 외우게. 그냥 매일 간단하게, 그리고 수학 한 문제,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아이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데 학원을 보내면 무엇하리? 학원을 뭐, 억지로 보내고 과외를 억지로 시키면 무엇하리, 여러분. 그쵸?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손 놓지 않았으면 좋겠는 딱 세 가지를 아이에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책 읽거나, 신문 보거나, 어쨌든 읽는 거, 그 다음에, 단어를 아주 쉬운 거부터 외우는 거, 그 다음에 수학 정말, 미친 것 같지만 하루에 한 문제라도 깊게 하루에 한 문제라도 해결하는 거.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만약에 네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놀고 싶어서 놀아도 되지만 네가 요 정도는 손을 잡고 있어야지 네가 나중에 고생을 덜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정말로 마지노선 나 이때까지는 놀을 거야. 근데 이 정도까지 놀면 내가 충분히 놀았다라고 하겠어. 라고 할 때가 언제냐 라고 물어보고 아이가 만약에 그걸 잘 정하지 못한다면 방학 전, 방학 전까지 아이가 다 놓고 나서 뭐 다 놓고 나중에 따라가기 어렵고 나중에 공부하기 어렵고 이럴까 봐 지금 걱정이신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 공부시켜도 안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이가 실컷 뭔가를 다 놀고 난 다음에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초등학교 거부터 찾아서 하게끔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뭐부터 하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딜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엄마처럼. 그 아이가 나중에 아이가 그 윈터스쿨에 10시간씩 앉아있게끔 억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것도 억지로긴 하죠. 그 아이가 막 미치려고 하더래요. 뭐 그 아이라고 안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한 걸 엄마가 먼저 약속을 지켜줬으니까 자기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서로 엄마랑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엄마도 지킬 테니까 너도 지켜. 엄마도 노력할 테니까 너도 노력하자라는 그런 분위기 정도를 갖고 아이와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조차도 못하게끔 관계가 악화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공부 안 하겠다 하면 그 안 하겠다 하는 걸 그냥 엄마 인정하시고 내 아이가 지금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평생 안 할 거야 라는 생각까진 가지 마시라고 어제 조나무 코치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는 지금 10시간씩 앉아있고 이런 것들이 한 달 정도 이제 되고, 한 달 반 정도니까 그 정도 하게 되면 어쨌든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중3 겨울방학 때부터 시동을 걸어서 고등학교, 그 다음에 조금씩, 고등학교 고1 때 막 잘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씩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고, 하다 보면 아이가 나중에 고3 때 가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 어떤 성취욕? 이런 것들이 생겨서 마음조차 못 갖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놀다가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가 지금 너무 놀고 싶어 하면 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엄마와 아이가 정말로 우리가 속된 말로 딜을 해서 그 세 가지 정도만 너가 좀 지켜주면 엄마가 그래도 너가 노는 걸 참고 그냥 좋게 보려고 엄마도 노력할게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처음에 엄청 막 달달달달 하던 엄마와 그렇게 아이를 조금은 아이 말을 들어주면서 느긋하게 바라봐 주면서 그래도 조금씩 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고 약간씩 아이가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엄마와의 차이가 나중에 그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처음에 막 엄청 잘하게 하려고 막 닥달해가지고 아이를 막 그랬던 엄마는 나중에는 정말, 아이 자체가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놔두는 엄마 있죠. 그런 엄마였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아이가 뭘 하든 뭐 축구를 아침에 새벽에 학교 가서 한다 그래도 또는 뭐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해도 그냥 놔두더라고요. 아이가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부산 언니하고도 통화를 좀 했었는데, 언니도 늘 그런 기조였던 것 같아요.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걸 하게끔 그냥 같이 얘기해서 어느 정도는 아이의 욕구를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대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웹소설을 쓰겠다고 했을 때 언니는 그러라고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 선에서 엄마 맘대로 아이라고 해서 아이가 하려는 걸 내 맘대로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되게 위험한 발상이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 공부를 아예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럴 시간도 좀 줘보라는 얘기예요. 중학교 때 성적을 뭐 마음에서 비워야죠. 예,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중학교보단 고등학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굉장히 잘하다가 고등학교 때 한번 멘탈이 깨진 경우가 제 딸 같은 경우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아이가 뭐 이렇게 자기가 끝까지 하려는 마음으로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후회가 없다라는 거고. 예. 그러니까 잘하던 아이들도 그렇게 무너질 때가 있는데, 네. 내 아이가 지금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끝까지 공부를 안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아이와 이야기를 잘 나누셔서, 몇 가지 장치 정도를 해놓고, 아주 정말 아이가 실천할 만한, 책을 뭐 읽는다든지, 신문을 한다든지, 또는 영어 단어를 외운다든지, 요런 정도만 하고, 그러면 엄마가 조금, 덜 힘들 것 같고, 너도 그래도 마음이 조금 놓이지 않겠니? 정도의 얘기를 해서 장치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은 중3 겨울방학부터는 무조건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예. 그 전부터 하면 더 좋지만, 늦어도 그때부터는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아이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지금 사례처럼 너가 윈터스쿨에 들어가는 걸 네가 약속을 한다면, 또는 지금 중2면 중2 겨울방학 때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네가 그렇게 약속을 한다면 엄마도 한번 노력을 해볼게 정도로 해서 아이가 아예 뭐 안 하려는 마음 뭐 또는 계속 질질 엄마랑 싸워가지고 끊임없이 그냥 이런 감정이 계속 되도록 해놓지 마시고, 어느 정도 아이가 한 번은 그냥 확 한번 그렇게 망해도 보고, 아이 스스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아이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아이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다른 방향으로 아이를 접근을 해봐야죠. 네. 어쩌겠어요. 아이에 따라가는 거죠. 엄마는. 네. 꼭 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그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런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조나무 코치님 영상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 영상도 한번 보시고, 아까 그 사례처럼 아이와 딜을 좀 잘 해서 아이가 조금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한쪽 구석에 이렇게 저장하고 있게끔 그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모든 걸 다 놓고 막 내비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대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를 망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아이랑 싸우기도 하고, 진짜, 잘 지내다가도 진짜 뭐 멱살 붙잡고 싸우는 그런 경우도 살다 보면 생겨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크면 완전 어른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때 아무리 진짜 죽게 살자 싸우더라도 다시 잘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있는 그런 가정과 그게 없는 가정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네. 너 사춘기냐? 나는 갱년기다. 이러면서, 네. 아이한테 너무 몰입해 있지는 마시고 아이랑 그렇게 딜을 하시고,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은 자기 일 하느라고 바쁘셨어요. 그리고 자기 모임 다니고 자기 여행 다니고 이러느라고 고3 때도 여행 다 다니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는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무슨 노력이었냐면 아이와 어떤 거리 유지, 네, 그걸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뭐 사춘기, 중학교 사춘기, 고등학교 사춘기 다 겪고 계실 텐데, 아이와 거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 아이한테 올인하는 그 안테나 있죠? 그 안테나를 거두시고, 나한테, 내 자신한테 엄마도 바빠라는 걸 좀 보여주시고, 엄마가 자기한테만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닌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은 좀 안심을 해요.
엄마가 자기만 보고 있으면 아이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네. 하나하나 뭐, 오늘 학교 가서 뭘 했니? 뭐 이런 거 제발 묻지 마세요. 아시겠죠? 꼬치꼬치 묻지 마세요. 오늘 뭐 먹었니? 부터 시작해서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일일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가 얘기하기 전에는. 네. 그러니까. 아시겠죠? 또 잔소리. 네. 이렇게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적절한 거리 유지를 하고, 나한테 더 관심을 쏟고, 아이가 만약에 하기 싫다고 하면 그 마음을 인정해 주자. 그리고 어떠한 장치를 조금, 가장 기본적인 장치 정도는 걸어놓자. 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운동 갔다 올게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